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피부과에서 헛돈 쓰시지 말라고 도움되실 만한 정보를 가지고 온 최승진 원장입니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왔어요. 여러분들 모두 휴가 갈 생각에 두근두근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름 시즌에 맞춰서 강제로 겨터파크를 개장당하고 고통받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피부과 치료 중에 조금 특수한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다한증 치료인데요. 다한증은 말 그대로 손과 발, 겨드랑이 등에 땀이 많이 분비되는 증상이에요. 이걸 질환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하시겠지만 막상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불편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사실 질환이라기보다는 불편한 체질에 더 가까운데요. 땀은 사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하게 땀이 나는 경우, 즉 다한증 증상이 있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름에 반팔티 한 장을 입는 건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하기도 합니다.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까봐 늘 신경 쓰이고 예민해지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제가 특수한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보톡스를 이용해서 해결이 가능해요. 원장님, 보톡스는 보통 미용 목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보톡스는 다한증과 탈모 등 생각보다 다양한 치료에 쓰이고 있어요. 다한증의 보톡스 치료가 얼마나 안전한지,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 유럽에서 작성된 유명한 논문도 있어요. 실험 결과를 보면 평균 1회 시술에 5.68개월 정도 완화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한증은 국소 부위에만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에 다 발생되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심하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등으로 단발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당뇨, 갱년기, 과음, 그리고 원래부터 체질에 땀이 많은 체질이라 속발성으로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국소 부위인 경우 주로 손, 발, 겨드랑이 등에 발생이 많이 되죠. 다한증 수술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회복 기간도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점들에서 보다 자유로운 보톡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보톡스 치료의 단점은 손과 발, 겨드랑이 등 부위별 치료가 가능하고 전신에 땀이 나는 경우는 보톡스로 치료하기가 쉽지 않죠. 보톡스로 땀이 안 나온다니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나요? 그쵸. 얼굴에 맞는 보톡스를 맞는다고 땀이 안 나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원리를 한 줄 요약으로 설명드릴게요. 보톡스를 땀이 나는 부위에 주입하면 피부 에크린 땀샘에 있는 교감신경의 말단부에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억제돼요. 이 아세틸콜린은 신경의 자극을 근육에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얘가 땀을 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이러한 원리로 시술한 부위에서 땀이 나지 않는 효과를 주는 시술 방법이에요. 미용 목적의 보톡스가 근육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면 다한증 보톡스는 교감신경을 마비시켜서 효과를 보는 원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땀이 자주 많이 나는 부위에 시술 받게 되면 땀도 억제되고 악취가 날 수 있는 점도 개선할 수 있어요. 원장님,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한증 보톡스가 통증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통증이 많이 심해요. 주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손바닥의 경우 극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줘야 돼요. 시술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학생들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민한 사춘기에 다한증이 놀림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주거든요. 통증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마취를 충분히 하고 진행하지만 사실 많이 아파해서 시술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시술해요. 분명 아픈 건 잠깐이지만 그간 땀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제 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요. 그래도 마취 크림을 바른 후에 충분한 시간을 마취해주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아이스캔으로 냉각 마취를 동반하면 통증이 많이 경감되기는 해요. 다한증 보톡스는 보통 5-6개월 정도 유지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기에 만족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아요. 보톡스 하면 내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것도 내성이 있나요?
예전에 제가 직접 쓰는 블로그에 보톡스의 내성에 관한 기존의 글을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요. 보톡스의 내성은 빈번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두 가지가 원인입니다. 보톡스의 사용량 그리고 보톡스의 시술 주기. 결국 많은 용량을 시술하고 자주 맞으면 그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주름 보톡스의 경우 워낙 적은 용량으로 시술하니까 크게 걱정 없지만 종아리, 승모근, 다한증 등은 많은 용량으로 시술하게 되니 더욱 조심해야 되죠. 그럼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톡스 시술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쉽게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예방접종을 할 때 1차, 2차, 3차, 그리고 부스터샷까지 맞죠? 이 이유는 같은 항원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항체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보톡스도 마찬가지예요. 빈번하게 맞게 되면 항체가 생겨서 내성 발생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 부위가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한 번에 같은 날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성에 걱정이 덜한 제품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오민이라는 보톡스의 경우 비독소 단백질을 제거한 상당히 낮은 150kD의 순수 신경 독소만 이루어진 정제된 약품인데요. 제오민은 실제 효과를 내주는 뉴로톡신 외에 필요 없는 복합 단백질이 제거되었기에 내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줄여준 제품이에요. 실제로 실험한 논문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미용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이기에 내성 걱정이 없는 제품으로 치료를 받으신다면 지속적인 시술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다한증은 물론 여름에 가장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겨울철 장갑 속, 신발 속에서 과하게 발생된 땀은 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하게 발생되는 발바닥 땀의 경우 무좀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만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